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요약, 암기, 자, 요런 것들도 이제 같이 해드리고, 그리고, 문제로 정리하는 개각론이라고 하는 또 수업도 있지만은, 매 시간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문제 풀기, 이런 것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자, 매 시간 이루어지는 수업이 1단계는 자세한 설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는 자세한 설명, 그리고 2단계는 요약 정리, 암기 구조화, 그리고 3단계는 문제로 연습, 그리고 강의 마지막 주에는 서답식 실전 모의고사인데 이거는 전부 다 대학교 수준이, 유아교육학과 강사급은 아닙니다. 강사급은 대학교 수준이라고 용어를 쓰기가 좀 어려워요. 진짜로 대학교수. 그래서 부교수급 이상의 대학교 수준들이 함께 만든 문제로 풉니다. 우리 교재 자체도 이제 그런 교재고요. 자, 커리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 정도는 해야 임용시험 합격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커리들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과목 안에서도 반복이 되지만은 커리 자체가 계속 반복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외워지는 부분이 되게 많고 저절로 문제가 풀어지는 부분이 되게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초반에는 그냥 제 강의만 따라오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강의 밀리지 않고 듣는 거를 조금 권해드릴게요. 반복을 자꾸 시켜드리다 보니까 강의가 좀 많거든요. 사실 선생님들 혼자 할 부분은 거의 없어요. 2차 수강생들도 혼자 할 거 없어요. 전부 제가 시키는 것만 하면, 제가 다뤄드리는 문제만 풀면 잘해요. 자, 발문, 전사, 전사부터 시작했던 분들도 지금 수업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면접도 그렇고, 1차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다 해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토요일 오전에는 유아교육개론, 예를 들면 강의를 하고, 다음 주부터 토요일 오후에는 암기장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안에서, 개론 강의 안에서도 많이 반복이 되지만, 커리 자체가 이렇게 반복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개론만 반복하다 가면은 많이 남아요. 중간에 좀 주무셔도, 중간에 좀 졸아도 많이 남습니다. 자, 그리고 개론 암기장 끝나고 나면 2월 1일부터는 이제 오전에 개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개론이라고 해가지고, 서답식 문제만 엄청 푸는데 이때 반복도 해드려요.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암기 요약도 또 해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반복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오전에는 유아교육개론 이해 강의, 오후에는 암기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 이렇기 때문에 저절로 자연스럽게 암기되고 저절로 문제가 풀리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꾸 메모 많이 하지 마시고, 필기하면은 공책만 공부하고 있어요. 내가 집에 가서 다시 봐야지, 내가 끝나고 다시 복습해야지, 시간이 없잖아요. 끝나고 자거든요, 보통. 그래서 필기만 하고 그냥 집에 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필기할 게 없으니까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설도 제가 다 써놨기 때문에 모르는 거 별표만 하시면 돼요. 별로 할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요거 이제 제가 자료로 드릴 텐데, 이거는 논술 올해 답안지 양식이거든요. 매년 이제 바뀌지 않으니까 논술 답안지고, 교육과정 답안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초수 선생님들도 계실 테니까. 자, 그래서 여기 교육과정 A는 A라고 써 있고 B는 B라고 써 있어요. 자, 그리고 모든 문제들은 이렇게 이제 답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B4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꽤 크거든요. B4 사이즈 답안지이고, 이게 서술을 할 게 너무 많아갖고 요새는 단답 문제가 거의 안 나고 전부 서술 문제가 나기 때문에 여기 B4 사이즈를 빡빡하게 채워요. B4 사이즈면은 얼마나 한 거냐 하면은, 자, 이 정도. 자, 이 정도 되는 게 B4거든요. 자, B4 사이즈예요. 이게 센치가 있어요. 원래 평가원 양식은 몇 센치,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이런 게 양식이 딱 있는데, 거의 B4 사이즈랑 유사해요. 거의 요 사이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 주부터 여기 써보는 연습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게 이제 여기 나중에 이렇게 갈라서, 쓸 게 너무 많을 때는 이렇게 이제 갈라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다가 막 이런 데다가 막 쓰시면 안 되고, 이 밑에도 여백이 있잖아요. 나중에는 막 자리가 모자랄 수도 있어요. 밑에다가 막 쓰고 이러시면 안 되고, 여기 무조건 칸 안에 써야 돼요. 1번 문제는 1번에다가,
2번 문제는 2번에다가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고, 여기다가 뭘 썼어요. 뭐라고 썼는데, 쓰다 보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X표 막 치고 화살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대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연습장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채점을 안 해요. 그리고 까만색 볼펜으로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연필로 쓰는 연습을 하셔도 되고 나중에는 까만색 볼펜으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쓰는 것도 이게 쉬워 보이지만 어려워요. 막 처음부터 헷갈려요. 문제를 1번부터 8번까지 다 풀고 여기다 옮겨 적을까? 아니면 한 문제씩 적을까?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리가 너무 비좁은데 어떡하지? 막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답 쓰는 연습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학원에서 이제 이런 답안지 나중에 선생님, 요건 저희 학원 양식이에요. 여기 견본 이런 거 없잖아요. 저희 학원 전화번호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요런 양식을 나중에 이제 드릴 거니까 직강에 오신 선생님들은 드리고 인강에다가는 파일을 올려드릴 거예요. 답안지 양식 파일을 올려드릴 건데 답안지 양식은 B4, A4로 다 출력할 수 있는 상태로 저장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왕이면 B4로 출력하시는 거를 좀 권장해드려요. 이게 답 쓰는 감을 익혀야 되는데 이게 이 사이즈로 쓰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A4는 이거보다 훨씬 작잖아요. 자, 그래서 B4 사이즈로 출력하시던지 아니면 저희 학원에 무한 답안지 팔아요. 학원 수험서 모래.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셔서 쓰셔도 되는데 자, 우리가 그리고 연습하는 답안지 형태는 이런 거예요. 이걸 무한 답안지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문항 번호가 안 써 있잖아요. 저희가 그냥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도 많이 풀지만 1번, 2번, 3번, 1년 번호 쭉 매겨가지고 막 50번, 막 50번까지 문제 풀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써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주부터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보실 거고요. 답을 아예 여기다가 늘 쓰는 연습을 좀 처음부터 해보시면은 시험 보는 것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주부터 문제를 이렇게 풀 겁니다. 자, 여기 확인 문제, 오늘 문제고요. 자, 원래 문제 형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1년 번호를 매겨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 거고, 요거는 이제 놀이에 관련된 약간 좀 해시리하고 접목된 그런 문제들로 처음에 구성을 좀 해놓은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을 풀 것이고 저희는 해설이 또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거든요. 엄청 자세해요. 자, 보시다시피 1번 문제가 답이 이렇게 길잖아요. 이게 이제 서답형 답이기 때문이거든요. 서답형이고 단답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답은 이제 사고형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답을 일단 처음에는 잘 못 쓰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제가 쓰는 걸 자꾸 보면 따라해요. 그렇게 되겠죠. 자, 논술도 처음부터 막 안 써지잖아요. 논술은 더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제 것 막 필사만 해보고 맨날 보면 나중에 꼭 저처럼 쓰시는 거 있죠. 자, 어떤 경우에 합격생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치고 나서 1차 시험 치고 나서 답안 복기해서 저한테 막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제가 채점을 하죠. 나름 채점해서 점수를 알려주진 않지만 제가 이 선생님 2차지도 진짜 열심히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채점을 해보는데 답안지를 보면은 내가 쓴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랑 너무 비슷하게 쓰거든요. 자,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처음에 못 썼어요. 처음에는 글을 못 썼다고요. 저도 옛날에. 근데 제가 잘 쓰게 된 거는 저는 좋은 선생님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가르쳐주는 지도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맨날 저한테 글 쓰는 거 자꾸 시키고 이렇게 하고 그분들 글 쓰는 거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처음부터 되진 않아요. 저도 처음엔 잘 못 썼다니까요. 근데 맨날 보면은 따라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운전할 때도 처음부터 차 끌고 막 도로에 막 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면허 따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처음엔 와, 사람들이 도로에 차를 어떻게 갖고 다니지?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운전할 때 옆에서 운전 가르치는 그분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저 도로 연수도 받았거든요. 도로 연수할 때도 그분 자세히 보고 이렇게 하니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그게 보는 것 자체가 내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제도 처음에 어떻게 막 풀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안 돼 막 절망하지 말고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쓰는 거를 처음부터 자꾸 봐야 되는데 이거 9월, 10월에 시작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시면은 되거든요.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강의는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겁니다. 요거 개강한 거예요. 유아교육개론 개강한 거고 사실은 유아교육개론이 이렇게 이제 세트죠. 그리고 저 특강에 보면 유아교육개론 100제도 있어요. 100제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개강합니다. 근데 그건 특강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유아교육개론 암기장,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개론. 요게 기본 팩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요게 토요일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지는 강의들이에요. 그리고 유아교육개론 100제가 또 뒤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아교육개론 패키지가 또 따로 묶여 있어요. 유아교육개론 패키지 안에는 여기에다가 유아교육개론 100제까지 같이 들어있고 저희 풀팩에는 요게 다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유아교육개론만 갖고도 이 정도는 해야 시험을 맞출 수 있어요. 요즘 문제가 약간 못되게 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그리고 저희 교재는 이 유아교육개론 교재이고요. 이 교재는 작년 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셔도 됩니다. 개정 안 합니다. 저는 대신에 수업 시간에 나가는 문제하고 이런 것들은 작년하고 되게 많이 바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만 개정을 하고 기본서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도 제가 뭐 짜집게 해서 붙인 게 아니고 진짜 썼어요. 진짜로. 그래서 읽어보면은 이해가 가는 말로 진짜로 썼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가 필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가로가 이게 지금 세로가 25.5cm고 가로가 19cm, 요 가로가 19cm고 두께가 한 1.8cm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얇아요. 책이 진짜 얇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써놓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얇은 내용으로 자세히 이해를 해야 선생님들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두꺼운 책을 막 욕심내서 시작하죠. 끝을 못 냅니다. 자, 얇은 책, 저희 개론, 강론, 암기장. 그게 기본이에요. 다 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고 암기 우리가 막 다 많이 할 것 같죠. 수천 페이지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죠. 막 복사해서 머릿속에 넣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오산이에요.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타의 수험가에서는 공부하는 거를 알면서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거는 그분들은 좀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얇은 책으로 이해를 하고 대신에 문제는 많이 풀수록 좋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고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의 중요성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얘기를 해요. 초등학생도 공부 잘하는 초등학생은 문제를 많이 풀어요. 6학년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막 전교에서 1등하고 막 다 맞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문제집 5건씩 풀어요. 초등도 그래요. 초등도.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물어보세요. 뭐 서울대 애들 뭐 이런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문제 푸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출만 보고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2차도 막 기출만 돌리고 들어가서 막 체불합하고 이러시는데 그건 안 돼. 기출은 기본이에요. 기출은 기본이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만큼 내가 막 훈련이 막 돼야 되는데 제가 그건 훈련을 쫙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얇은 책으로 잘 이해하시고 자, 그 N수생 선생님들은 초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N수니까 뭐 이러면은 이제 나중에 다 추월당해요. 자, 그래서 초수 선생님들은 자세하게 이해하시고요. 처음에 시작은 차이가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좁혀져요. 그래서 초수생 선생님들은 진짜 집중해서 이해하도록 하시고 N수생 선생님들은 반드시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올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세하게 들으면서 초수의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새로 시작하셔서 이 정교한 탑을 쌓아 올라가야지 나중에 막 이 기초가 없으면 무너져요. 자, 그래서 제가 초수생 선생님들께는 자세하게 이해하시면 나중엔 다 따라잡는다. 그 말씀 드리고 N수생 선생님들은 이제 술렁술렁 하다가는 따라잡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초심으로 돌아가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는 이제 매회 문제와 암기장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해드리니까
지금은 이제 이해와 정리, 문제도 이해와 정리의 일환이에요. 문제도. 자, 그래서 문제 푸는 것도 지금은 이해하는 방법, 정리하는 방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해와 정리, 암기인데, 그런데 문제도 역시 이해와 정리, 암기예요. 초반에 푸는 거는. 자, 그래서 공부를 너무 단편적으로 하면은 나중에 복잡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요렇게 스스로 막 머리를 자꾸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제 커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